통상회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듀량 기자팀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국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소위 중국어로 하면은 이다오치에라고 하거든요. 단칼로 그냥 무 베듯이.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동상을 각 나라별 대표들에게 듣는 시간 통상회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통상회담 찾아주신 우리 자칭 나라별 대표분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bonjour,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왔지만 오늘 유럽 대표로 나온 듀량 기자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대표를 맡게 된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한중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국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통상회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평소에 세 분은 좀 통상 무역에 좀 어느 정도 관심 있으셨어요? 관심 있지만 많이 알지 못해서 오늘 좀 배우는 자세로 오늘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중미 한국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미국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그 시기에 대사님을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얘기가 나오면 좀 반갑지만 많이 모르는 주제이긴 해요. 우리 마국진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또 본업이 통역사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이런 무역과 관련된 뭐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청객 입장으로 근데 저도 사실 깊게는 알지 못해서 똑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 지구의 이상기후가 좀 심상치 않다,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길어지면서 양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작년에 이 중국과 또 독일에서 뭐 기록적인 폭우가 오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이 열돔 현상으로 축사장이나 뭐 양식장이 폐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만큼 바로 일화 주제 공개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통상회담 1화 주제는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탄소 중립, 이 단어 자체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탄소 중립은 근데 단어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탄소 중립한다 하면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내리는 거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배출량을 줄여서 흡수력에 맞게끔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환경 규제가 다른데 탄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의식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제 작년 7월쯤에 입법한 초안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환경 규제에 약한 나라로 사업장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너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유럽에서 배출 안 쓸 뿐이지 다른 나라 가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이런 문제를 탄소 누출이라는 거 보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이 탄소 누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유럽 산업계에서는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만 이 12AM 도입하면서 무상 할당 폐지를 두고 우려를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 할당이요? 탄소 국경 이제 조정 제도 생기면서 무상 할당권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EU에 있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받아왔던 건데 안 받게 되니까 반갑진 않죠. 경제적인 부담이 더 생기고. 네, 맞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세 분 다 그럼 찬성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일단 이 제도의 도입의 취지나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한 반찬성 정도.
관련해서 각자 입장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서 서로의 입장 확인해 보면서 찬반 토론해 보겠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찬성파인 줄리아님부터. 저는 뭐 과감하게 과감하게. CBAM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왜냐면 어떤 단속 규제가 되게 강한 나라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만든 그런 회사와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경쟁하면 당연히 앞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단속 국경 조정 제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네. 그럼 타일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꼭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더 이상 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무진부지하게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라는 거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석탄 태우고 뭐 석유 쓰고 환경에 아무런 그런 정책이 없는 대로 사업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거를 그냥 허용해주면 그 좋은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도 함께 가고 소비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이 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제약 요인들이 제대로 작용이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아무래도 무역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좀 접목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을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산업의 발전에 따른 그 속도가 조금씩 다들 다르잖아요.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산업과 관련된 이런 발전을 해왔는데 중국, 뭐 인도 등과 같은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제 차츰차츰 그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입장에서 소위 중국어로 하면은 이다오치에라고 하거든요. 단칼로 그냥 무 베듯이 그냥 한 방에 베버린다. 모두가 획일한 그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고 또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역 질서에서의 뭔가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나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 팔에 자르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목표를 이뤄내는 게 이게 과연 쉽나? 분명 사람들의 반발도 즉각적으로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가요? 유럽의 탄소 조정 제도가 2023년부터 보고하기 시작하는 것 뿐이거든요. 통계를 제공할 뿐이고 그걸 3, 4년 동안 하다가 일부 산업에서만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판 자체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생산 그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통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담수 함량 되게 높은 제품을 생산했을 때 사실상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한 10,000원의 어떤 제품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온 피해가 3,000원 정도라고 친다면 지금 이 3,000원 누가 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북경 갔을 때 공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어떻게 여기서 살지? 그래서 아마 중국도 솔직히 많은 요새 그런 환경 이제 정책 맺고 있는 게 중국 사람들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 제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까지 가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고 내고 있는 액수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 게 뭐 각 국가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그래도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곧한 제품에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으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조율이 필요하다. 유럽, 미국, 좋아. 지금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하자. 그리고 3년의 유예 기간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유예 기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점에서 근데 오해하는 게 유럽도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공장들, 많은 회사들도 미국도 굉장한 준비 안 돼 노력도 필요하고 서로 준비 안 돼 있다. 막 중국만 준비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유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궁극적인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단기적으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거에 적응하느라 우리가 치르게 될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안 했을 때 나중에 인류가 짊어질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가가 높고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걱정되고 더 많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 때문에 빨리 적응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보게 되는 대가들이 훨씬 더 커요. 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또 대처해야 되는 게 EU 국가들이나 뭐 EU 기업들만의 역할이 아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근본적인 탄소 감축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연구 또 실적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항상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오늘 좀 어떤 시간 되셨어요? 처음에 어떤 얘기 나올까 네. 궁금했는데 또 제가 요새 관심 그렇게 많이 있는 환경에서 또 얘기하게 되고 이제 국경 조정 제도에서도 얘기하니까 진짜 통상에서도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간 더 기대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경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후위기 말고도 이제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과 이렇게 토론을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이 이후의 주제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다음 화가 확실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화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